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가족 역사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알아두시면 이용할 기초적인 지식을 나누고 싶은 조서연이라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왜 가족 역사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몇천 년 전부터 이어진 선조들의 삶을 통해 현재 2022년도 여기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곳에는 선조들의 삶과 사랑이 남아 살아있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조상님들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선조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 현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고 또 감사한지를 마음으로 점점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족보의 내용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유 가계도인 패밀리트리라는 도구에 기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생소할 수 있는 족보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전자 족보인 경우, 둘째, 이미지 족보인 경우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전자 족보인 경우, 족보의 내용을 패밀리 트리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쉽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전자족보는 이렇게 집계도가 있어서 클릭만 해도 구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요. 다만 해당 페이지가 복사가 되지 않게끔 드래그가 막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롬이나 엣지, 웨일 브라우저 모두 다 적용이 되는 방법인데요. 복사를 하시고자 하는 이 화면에서 F12키를 눌러 개발자 도구를 엽니다. 여기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셔서 쭉 내려가 Disable JavaScript를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복사가 되게끔 드래그가 가능해집니다. 이 방법은 인터넷 브라우저 환경이 불안해지므로 이용 후 꼭 체크 해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큰 파트 이미지 족보를 보실 건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파워포인트에 정리해서 패밀리 트리에 입력합니다. 여기 1세, 2세, 3세, 4세, 5세를 보이시고 예를 들어 이 도형을 클릭을 하면 이 조상님에 해당되는 자녀로 연결이 되고 이 도형을 클릭을 하면 이 조상님에 해당되는 부모님께 연결됩니다. 사실 이건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임시로 만든 거고요. 제가 실제로 했던 시행착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자족보를 이용 중인데 처음에는 복사하는 방법을 찾을 생각도 못해서 이렇게 일일이 옆 공간에 적어가면서 한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한참 익숙해질 때쯤 복사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때서야 비로소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과정 덕분에 이미지 족보든 전자 족보든 모두 다룰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족보는 이 방향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총 5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만약 이 칸이 사세를 의미한다면 다음 페이지에 따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도 이곳을 사세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정보 바로 아래에 자녀의 정보가 기입됩니다. 족보 정리의 포인트는 한 슬라이드당 한 세대의 부모님만 캡처하고 그 다음 자녀의 족보 이미지를 하나씩 캡처해 가면서 동시에 뜨개질 하듯이 부모님과 자녀 관계를 연결해 줍니다. 다만 이것은 준비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5초 만에 화면을 캡처하는 방법과 5초 만에 링크를 걸어주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캡처 단축키는 윈도우 Shift S 키입니다. 이 단축키를 누르시면
화면이 검정색의 반투명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이 상태는 원하는 영역을 드래그했을 때 복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파워포인트에 가서 익숙한 컨트롤 V를 하면 끝입니다. 이젠 부모님과 자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주 쓰는 도형을 이렇게 모아두고 이 도형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이 도형을 클릭했을 때 5번 슬라이드로 연결하고 싶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에 링크에 현재 문서의 5번 슬라이드 확인. 그래서 클릭하면 5번 슬라이드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모님과 연결하고 자녀와 연결해 놓으면 이 조상님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거슬러 내려갈 수 있으며 더욱이 복잡할 게 없는 게 빈칸에 이 내용을 해석해 놓은 내용을 적어 두실 거기 때문에 컨트롤 F로 검색해서 위아래, 즉 부모님과 자녀를 확인한 다음에 패밀리 트리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실 것입니다. 또한 추천드리는 준비량은 이 과정이 10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일주일 목표량만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대신 새롭게 배우는 족보 개념이나 패밀리트리 입력 방식을 정리해 가시면서 하시다 보면 이게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점점 숙달되면서 이 일주일 목표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덧붙여 이렇게 준비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동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일을 작게 쪼개라고 조언합니다. 사실 어려운 한자로 가득한 두꺼운 족보책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너무 크고 어려운 일로 인식해버리기 때문에 시작하기도 전에 압도되어 왠지 하기 싫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준비 과정을 거친 정보는 일주일의 목표량이 생길 뿐만 아니라 한 슬라이드가 좀 작은 일로 여겨져 지속적으로 동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행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이 한자에 서툰 사람은 한자 하나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 전체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준비해 두면 제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과 파워포인트로 족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좋은 소식은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숙달되어서 이런 준비 과정 없이도 바로 가족역사 사업을 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시작이 좀 막연하고 어렵고 또 이런 일 저런 일 하시다 보면 이전의 것들을 잊어버리셨던 저와 같은 분들은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리라 여겨집니다.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역사 사업을 더욱 의미 있게 하실 수 있도록 온 가족이 함께 협력해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각 사람에게 한 슬라이드를 맡겨 책임을 부여하고 또 일주일에 다 같이 모여 패밀리트리에 입력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감과 또 나는 가족에게 어떠한 선조로 기억되고 싶고 또 어떤 정신적인 자산을 남기고 싶은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심으로써 사랑의 시간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